오늘 강의 맡은 이병훈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주로 진로 적성에 관련된 얘기로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학교 선택 그리고 대학 입시에 있어서의 학생부 관리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으로서 자녀 교육하는 데에도 활용을 하시고 교육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대화를 풀어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서울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서울대학교, 그것도 최고의 인기라고 하는 이과 기계항공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진로 적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뭐 자유학기제 공부나 시켜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키우면 결국 엉뚱한 데 도달해서 그 공부가 좀 사용되기 어려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진로 적성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어머님들 그 자녀분들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중고생 자녀이신 분이 얼마나 계세요? 중고생? 중고생이 많으시군요. 나머지는 초등으로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단계에서의 작은 고민들 이런 것들 많으시죠? 시키는데 안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나 개입해야 되는지 거리 조절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또 얼마나 시켜야 되나요? 이 정도만 시켜도 될까요? 특히 이렇게만 시켜도 될까요? 안 시켜도 하는데 괜찮나요? 해도 고민이에요. 그렇죠? 또 뭘 시켜야 되나요?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어딜 보내야 되나요? 안 시키고 못 하나요? 언제까지 시켜야 되나요? 안 보내고는 못 하나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시켰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은 뭐 시키세요까지.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뭐 시킬 궁리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사실 나도 뭐 시켜가지고 돈 쓰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데 옆집에서 하도 시키니까 나만 안 시켰다가 우리 애가 도태될까봐 하는 불안 심리로 많이 시키고자 하시죠. 중요한 건 뭐냐? 아이가 수용 능력이 큰 기질을 타고났으면은 시키면 받아들일 텐데 수용 능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저항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가정 불화가 생기고 어린애를 뭘 학원가에 이렇게 많이 시키냐면서 아빠는 힘들게 벌어온 월급이 학원 과외 선생님한테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못마땅하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약간 좀 변태 기질이 있어서 애를 항상 시키고 애가 막 고생스럽게 여기저기 돌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건강하게 책 읽고 텔레비도 좀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분야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얘가 저래도 될까 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동양 3국의 유교 중심주의의 양육 태도가 대부분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자존감은요 보통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다양한 시도 끝에 시행착오 해보고 성장해야 자존감이 건강하게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하지요. 왜?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유교 중심적인 위아래 상하관계의 양육 태도는 결국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애어른으로 커버리는. 그렇죠? 애어른이 아니지. 다 컸는데 하여간 아이야. 아이가 청소년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존감 약한 사람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성인이 됐지만 항상 마음속에 불안 초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가끔 초등학교 어머님들 중에 아이가 수학 성적이 떨어져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엉뚱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자신감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외모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가도 나보다 월등하게 예쁜 여자를 만나면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자신감이 확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나 자존감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나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나도 와, 너 당신 굉장히 예쁘군요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자존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수학 성적이 높을 때는 자신감이 꽉 찼다가 자기보다 수학을 잘하는 애를 만나면 당연히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건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독립시키고 주도적으로 자립하게 하고 싶거든 자존감을 키워야 여러분들이 노후 걱정을 덜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이제 초등학교 어머님들의 고민들로부터 여러분을 끄집어 올려내서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먼 시야를 틔워드리는 게 오늘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시킬까에만 빠져들고 계시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진로 고민 보겠습니다. 진단검사하면 문이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아이들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의대 가면 좋겠는데 관심이 없죠. 특히 그 집안에 의사 한 명도 없던 집안들. 근데 아들이 또 공부를 잘하면 얘는 그냥 의대예요. 그냥 바로 자동방으로. 그렇죠?
고생 시켜가지고 교육시키면은 누가 좋습니까? 며느리만 좋다, 그렇죠? 나는 고생스럽게 투자하고 쎄빠지게 교육시켜봤자 며느리 좋은 일만 시킨다. 그러니까는 아들을 의사를 만들지 마시고 의사 며느리를 들이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렇죠? 본인은 굉장히 고난스러운 직종을 유지하게 되고요. 세 번째, 연예인에만 관심이 있다. 특히 여자아이들 사춘기 되면 그냥 연예인에 빠져서 살지요. 또 아이는 체육을 잘하는데 나는 공부를 시키고 싶다,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는 이과로 일단 가야 되나 덮어놓고 이과, 그렇죠? 예, 이과 간다고 해서 모든 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꿈이 없다, 혹은 꿈이 계속 바뀐다, 꿈이 너무 많다 등등 꿈 타령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공부 안 하면 꿈이 없어서 안 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네, 그 경우는 꿈을 찾아도 공부 안 합니다.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요. 또 되고 싶은 꿈에 비해서 노력을 안 하는, 엄마 저는 판검사, 의사, 변호사가 될래요 하면서 맨날 놀고 있는 케이스도 고민거리고, 또 수학하고 국사를 좋아해. 그냥 수학이면 과학을 좋아하면 참 좋겠는데 굳이 국사를 좋아해서 이게 문과인지 이과인지 판단이 어렵죠. 또는 영어하고 과학을 좋아하는 케이스. 자꾸 외국 보내달라는 외국병 환자도 많습니다, 그렇죠? 떳떳하면 나는 엄마 우리나라 교육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외국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집안 경제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헛소리하는 거죠. 또 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래, 이제는 요새 세대 엄마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공부를 좀 안 하더라도 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밀어주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게다가 좋은 대학하고 좋은 학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거리예요. 특히 좋아하는 거 해야 되나 잘하는 거 해야 되나, 이것도 인생의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죠. 사실 아빠도 아직 답을 못 찾았지, 그렇죠? 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진로 적성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성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관심 분야, 요거는 사실 영유초 단계에서도 보여요. 아이의 관심 분야는. 왜 그럴까요? 유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 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 랭귀지에 대해서 관심 보인다. 대부분 유전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게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성향, 나하고 잘 맞는 거,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 이게 직종을 결정합니다. 직종, 그렇죠? 그래서 전문직이 맞을 거냐, 뭐 영업이 맞을 거냐, 혹은 뭐 개발이 맞을 것이냐 등등의 직종을 결정하는 게 성향하고 관심이 많고요. 또 세 번째로 능력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업무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거 좋아하는 애들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편안하죠. 네. 두 번째, 요거 좋아하는 경우도 마음이 편안하죠. 요거 좋아하면 마음이 불안하죠. 네, 이게 이 어른들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이 21세기적인 능력인데, 그렇죠? 대인관계 능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괜히 이거 좋아하면 불안하기 시작하고요. 요것도 불안하죠. 이건 극도로 불안하죠, 그렇죠? 넘어가서 이거 하면은 이제 심각하게 불안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또 요것도 마찬가지고. 넘어가서 이쪽이 되면 또 괜찮아지죠. 마음이 평온해지고, 예, 자랑거리, 자랑 삼고 싶고, 또 요것도 뭐 대단히 자랑하고 싶은 이런 특성들이 바로 관심 분야가 되겠어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보입니다.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엄마 아빠 뒤져보면 나와요. 네.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인생에서 큰 성취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는 일반 능력, 사춘기 즈음부터 보이는 일반 능력이 월등하게 중요해요. 우선 이런 사람 있죠. 설명, 문제 해결력, 논리적, 비판적 사고 잘 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부담스럽습니까? 편안합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저런 사람도 필요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느낄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죠. 공감 잘하고 설득 잘하고 리더십 있고 협동 능력 탁월한 사람, 그렇죠? 예? 근데 세상은 둘 다 필요하지. 그러나 항상 이 사람은 피곤하고 이 사람은 괜찮다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들을 하곤 하지요, 그렇죠? 또 이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클로징해서 끝까지 메이킹을 해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긍정의 화신,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항상 아이디어 뱅크처럼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도 있지요, 그죠? 또 창의성이나 효능감이 높은 사람도 있고, 꼼꼼 성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이고 연역 직관적인 사고가 되는 사람도 있고, 분석 응용과 귀납 같은 것들이 탁월한 사람도 있죠. 또는 넓게 알고 있어서 그걸 조합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깊게 한 우물을 파는 탐구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또 순발력이나 경쟁심이 탁월한 에너제틱한 사람도 있고 끈기와 인내심과 지구력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 상호 인정하고 칭찬합니까? 비방, 모욕, 악평을 합니까? 대부분 저쪽이 더 하등하다고 자기가 월등하다고 주장하죠. 아니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뭉쳐서 돌아가야 그 조직이든 사회든 건강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 중에서 어떤 쪽에 가까우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춘기 지금부터 보이는 일반 능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삶에 있어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거에 맞춘 일을 하면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데 이거하고 거꾸로 일을 하면은 매일매일 회사 가기 싫어 죽겠죠. 예를 들면 긍정적인 에너지, 아이디어, 도전 정신을 뭔가 이렇게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인데 세무회계부서에서 꼼꼼히 숫자 맞추고 앉아있다. 미치겠죠. 그렇죠? 또 탐구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 개발 같은 거 하면 잘했을 거를 영업시켜가지고 아주 하루하루가 괴로워 죽겠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보통 부모는요, 아이의 강점을 볼까요? 약점을 볼까요? 약점을 봅니다. 보통은 어렸을 때는 강점을 봅니다. 언제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 근데 그 다음에 약점을 보는 건 학교 보내고 나서부터 시작되죠. 왜? 비교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옆집 애랑 우리 반 누구랑 비교하면서부터 약점을 보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약점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안 고쳐져. 사람 많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점이나 단점은 우리 집에 남편 있죠. 남편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남편 같은 존재예요. 그냥 미우나 고우나 데리고 사는 거고요. 주머니에 잘 넣어놓고 삐져나오지 않게 다독여가면서 사는 게 약점이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강점이나 장점을 발휘해서 행복하고 신나게 살기에도 짧아. 근데 항상 자기 약점, 단점만 지적받고 그것만 사로잡혀 있으면 인생이 불행하죠. 그래서 아예 강점을 키워주는 게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활동적이고 관계지향적이면서 다방면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뭘 하면 좋을까요?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다이아몬드가 돼서 신나게 잘 살 거예요. 그렇죠? 예, 동네 아줌마들 다 만나고 다니면서 하시면 돼. 근데 이제 파란색, 개인적이면서 안정적이고 한 분야에 깊게 몰두하는 사람은 뭐 하면 되겠어요? 뭐 전문직이라든지 개발 같은 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에 따라서 이런 직업 같은 것도 갈라지게 됩니다. 역시 이걸 거슬러서 살수록 불행하고 이걸 잘 맞춰서 살수록 행복하고 능력 발휘를 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의 성향적인 측면도 잘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판단은 엄마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사실은 가장 오랫동안 관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거를 꼭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만들려다가 인생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살게 해주면 정말 신나게 잘 살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성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의 진로 적성에 대해서 좀 뭐랄까 문제 해결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직종, 직업, 그렇죠? 관심 분야에서 일하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그냥 얘는 요거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인기니까 요거 하면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게 좋다니까 그냥 시키면 되지 않을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